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포TV입니다. 자, 휴가철이네요. 지금 대한민국 최대 휴가 피크 시즌이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정말 다양하게 바다라든지 여러 군데 여행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행복한 연휴 되시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2023년도에 나왔는데 부동산 부분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파주운정에도 주택서 역세권에 지금 주요 3개 아파트 단지가 청약이 예정돼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세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혼인기간 전후로 혼인신고의 기준 전후 2년, 2년에서 4년 이내에 신혼부부 지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종합저축통장 청약통장의 공제액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지금 일반 임대사업자로 전입신고 안 하고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오피스텔 부분의 주택의 세법상 주택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간단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 청약통장이 이제 소득공제 요건이 늘어났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고요. 총 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이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했다. 그래서 한도는 240만 원이었거든요. 현행입니다. 근데 이제 개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좌동 왼쪽이랑 똑같고요. 이 240만 원이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정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이고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소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1월 1일부터 납입 한도가 상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요게 중요한 거죠. 오늘 얘기의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로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인데 제가 예전에 국세청 통보된다는 영상 올린 적 있잖아요. 10년 기준이에요. 항상 10년 기준으로 배우자끼리는 6억 원. 그 존속이 누구죠? 존속은 이제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었죠. 증여요. 증여세 면제되고. 그리고 직계 비속 같은 경우는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직계 좀비속의 6촌 이내는 1,000만 원. 이게 다 증여세 면제되는 한도였단 말이죠. 그 개정안을 본다면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좌동으로 요건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증여자는 부모님 직계 존속을 얘기하고요. 공제 한도가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혼인신고의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의 이후 2년 이내 총 4년이에요. 자,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몇 년 이내죠? 7년 이내잖아요. 7년 이내인데 이거는 혼인신고의 이후로 2년 이내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자 쪽, 신랑 쪽에서 1억 5천만 원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부 쪽으로 1억 5천만 원, 총 3억 원이 증여세 없이 공제가 가능해요. 지금은 다 비규제로 풀렸기 때문에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거의 안 쓰고 쓴다고 해도 그냥 서류만 제출하잖아요. 증빙서류 없이. 근데 만약에 이제 또 규제 지역이 되고 투기 과열 지역이 또 부과를 하고 부동산이 호황장이 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통해서 주택청약 당첨 시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좀 현실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기도 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하튼 법률은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1억 5천, 1억 5천, 3억을 받게 되면 내가 파주운정에 A21블럭 5mm라든지 44블럭이라든지 45블럭 한신더위에 당첨이 됐을 때 이거는 2024년 기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일부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요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월 1일 전이라도 요건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데 부모와 차용증을 쓰신 분들은 채무면제 증여 시기 이런 거 보고 채무면제한 날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22년, 23년에 채무 이런 차용증을 부모님한테 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채무면제 기준은 채무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무상담 받아보세요.
그래서 차용증, 부모 간, 자식 간 거래에도 이렇게 차용증 인증법, 이거 예전에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증하고 인감증명서 청구하고 내용증명서 발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차용증 써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4.6%였나요? 이자를 이렇게 내면서 말이죠, 부모님께. 요 방법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1억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 청약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세법상 주택 개념의 정비가 바뀌었습니다. 현행 세법상 주택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청약시에도 무주택이긴 한데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법만 특별하게 주택의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판정할 때 주택의 개념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렸어요. 주택 개념을 구체했습니다. 시설 구조상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는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겠다. 양도세 주택의 개념에 세법에서의 주택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면 이건 그냥 무조건 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요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명확한 개정 법률화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원룸이나 1.5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트 한 채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기존 아파트는 1주택으로 세법상 보고 요 업무용은 주택으로 세법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이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요걸 노리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예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은 다 주택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게 2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조금 오피스텔 보유하신 분들 좀 보셔야 됩니다. 2024년 양도분부터 이렇게 적용한다 그랬어요. 1월 1일. 그래서 요 세법의 주택의 개념이 바뀐 것이 오피스텔 보유하시거나 오피스텔에 이제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법률안 나오면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가철 청약으로 내 집 마련 그리고 좋은 아파트 당첨되시길 기원드리고요. 휴가철에 아주 즐거운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연휴 기간 되세요. 감사합니다.